안녕하세요. 트라타운데입니다. 오늘은 이게 PPT에서 오류가 떠가지고 이 부분이 생략되는데 비트코인이 기축통화로서 역할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비트코인이 기축통화로서 가능하냐? 오태미 작가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고 저도 뭐 동의는 하는데, 그러니까 동의한다기보다는 맞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근거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정리가 되지 않아서 이렇게 영상도 찍고 이제 겸사겸사 하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미국의 빚이 계속 증가하고 있죠.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기하급수적으로. 근데 이제 그런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계속 미 국채를 더 매수를 하지 않고 사놨던 거를 매도를 하면서 대신해서 금을 산다든지 그렇게 하면서 미국에게 좋지 않은 지금 신호를 계속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금리가 계속 높아지게 되는 것도 있고, 기축통화국을 유지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달러 강세가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기업들은 계속, 아니 그 제조업이라든가 그런 일자리들은 계속 빠지게 되고, 고등학교 정도만 졸업하고 그런 좀 대부분의 20대나 30대 그런 청년들이 안전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산업군이 제조업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일자리들이, 양질의 일자리들이 계속 빠진다는 거죠. 왜냐면 인건비도 비싸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다른 나라에서 다른 나라에서 일자리를 뺏기지 않으려고 미국이 여러 가지 정책을 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웬만하면 인건비라던가 그런 문제를 좀 많이 타파하고 싶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좀 꼼수를 써가지고, 꼼수라던가 혹은 아직 완전히 제정되지 않는 그런 법안들의 허점을 이용해서 계속 다른 나라에서 제조업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미국은 기축통화국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질 것이고, 자연스럽게 기축통화국 자리를 좀 회피하고 내려놓으면서 여러가지 그와 더불어서 했던 공공재적인 부분, 해양경찰을 해줬다던가 그런 부분을 손을 놓겠죠. 점점 세계 곳곳에서 터지고 있는 전쟁 같은 것들에 대해서 개입을 하지 않는다든지, 한마디로 이제 미국 내에서 미국 국민들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식으로 예전과는 스탠스가 좀 많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근거들로 이제 보여줄 것으로 이제 보이고요. 이 경우에 기초통화 자리가 공석이 되거나 점점 달러의 그런 위상이 희미해질 겁니다. 그렇다면 그 자리가 빌 텐데 거기가 공석으로 둔 상태에서 계속 세계가 굴러갈 것이냐, 혹은 다른 나라라던가 다른 자산이나 화폐 같은 게 등장해가지고 거기를 그 자리를 메꿔줄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뭐 다른 나라라고 하면은 끝으로 말하겠지만 뭐 일본의 엔화 같은 게 있을 수가 있고, 뭐 중국의 위안화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러진 않을 것 같고, 비트코인이 이 역할을 할 수 있는가가 저의 궁금증이었습니다. 기축통화란 이제 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 세계적으로 이제 무역을 할 때 쓰이는 그 화폐가 정해져 있으면은 상당히 무역할 때 번거로움 같은 게 없겠죠. 그래서 무역 활성화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이것으로 세계적으로 그 세계 세금을 거둘 때 걷는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줍니다. 이거는 이제 기축통화라기보다는 기축통화의 시스템 자체를 말하는 거겠죠.
하지만 이거를 누가 할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흔히 보면은 기초통화국이라고 하면은 마냥 좋다라고 저도 생각을 했었고, 그런 줄 아는 사람이 대부분일 겁니다. 근데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고, 기축통화국이 된다는 것은 오히려 상당히, 물론 장단점이 존재하지만 단점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오히려 단점이 더 많기 때문에 기축통화국이 되고 싶어하는 국가는, 될 수 있는 국가 중에서 되고자 하는 국가는 없죠. 근데도 지금 미국이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독일이라던가 혹은 이제 그 중국에서도 지금 굳이 하지 않으려고 하죠. 물론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라는 스탠스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중국이 제조업을 포기할 수는 없을 거기 때문에, 제조업비리 워낙 높은 상황이고 지금 중국 상황이 그닥 좋지도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럴싸한 가능성은 상당히 낮죠. 그래서 이걸 누가 하느냐, 무역 적자도 계속 내야 되고, 말씀드렸다시피 일자리가 계속, 양질의 그런 제조업 일자리가 계속 해외로 빠져나가는데 말이죠. 기축통화국이 되기 위해서는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오지 않겠냐는 걱정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에 따른 자연스러운 수요가 세계적으로 뒷받침되기 때문에 달러라고, 기축통화 중에 달러를 그냥 달러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이어나가면 잘 될 겁니다. 그리고 이자율도 상승이 될 수 있지만, 이제 각 국가들이 달러도 사주고 미국채도 사주면서 그게 계속 버텨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순환을 하면서 이어나가는 건데, 버티면서. 이게 뭐 알고리즘 같은 것처럼 한 군데가 삐끗하면은 이거 와르르 무너질 수가 있단 말이죠. 지금처럼 중국이 갑자기 미국채를 안 산다고 한다던가, 혹은 이제 무역 흑자를 미국이 유지할 줄 알고 이 시스템을 구축을 했었는데, 이후에 15년이 이 시스템을 만들고 15년 지난 시점부터 15년 지나고, 그때부터 이제 미국이 무역 적자국으로 돌아서면서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니까 이런 순환의 고리가 끊어지는 거죠. 순환의 고리가 한 군데 끊어지니까 이제 와르르 무너진 거죠. 동문회처럼. 그래서 이런 기축통화 국이 있는 게 좋은 점이, 아까 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무역 활사라던가, 혹은 이제 어떠한 국가가 미국처럼 해양 경제 같은 거를 역할을 해주면서 세계적으로 이제 좀 엄청나게 강한 제국이 한 게 있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이 힘을 잘 못 쓰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역할을 많이 해줬는데, 그런 게 없어져 버리면은 이게 느낌이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게 중심이 되고 이렇게 잘 있었는데, 이게 만약에 평등해진다면 이게 마냥 좋은 것 같아 보이지만, 여기 있는 수많은 나라들이 다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힘을 쓰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세계가 더 혼란스러워진다는 것이 과거를 돌아보면은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톡 튀어나와주는 이 역할을 누가 해주느냐, 그런데 그렇게 해주는 나라는 없고, 이게 지금 기축통화 시스템에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단순히 비트코인이 기축통화 역할을 해준다, 기축통화 역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모든 것을, 기축통화 시스템 자체를 아우르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그 무역을 할 때 모두가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통화, 자산, 이런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기축통화로서 역할을 하기는 힘들다라는 거죠. 이렇게 엄청나게 특출난 제국을 모두가 원하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려고 한 국가를 밀어줄 것이고, 이 체제가 가장 그나마 안전한 체제이기 때문에 이걸 유지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비트코인을 사용하려고 한다던가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엄청난 혼란기가 오면은 이렇게 미국이 세계에서 떠나면서 이런 사태가 왔을 때, 자, 뭐 잠깐 비트코인이 뭐 기술통화로 쓰일 수도 있다, 뭐 쓰이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뭐 그거는 잠깐이라고 생각을 하고, 비트코인이 쓰일 수는 없지 않을까, 기술통화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계적으로 미국이 엄청난 1등 제공 역할을 해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그것이 불가능해진 시점에서 누군가 그 역할을 대신해주거나 도와줘야 되는데, 그것이 일본이냐 중국이냐. 답은 엄청, 이 둘 중에서 선택하라고 하면 엄청 쉽게 선택을 할 수 있겠지만은 바로 일본이죠. 일본이 그나마 그 역할을 해줄 수 있겠다. 일본이 지금 엔화를 발행하고 있는 국가이기도 하고, 달러의 뒤를 잇는 2등 기축통화라고 다들 보죠. 그리고 나라 자체도 엄청나게 강대국이기도 하고, 중국도 뭐 강대국이기도 하고 하지만 위안화의 그런 불투명성도 있고,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기축통화국이 되는 순간 무역 적자가 일어나고, 뭐 제조업 일자리가 중국에서 엄청나게 사라지고, 그런 것들을 중국이 감당하기에는 중국의 그런 특성을 보았을 때 너무 부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일본이 그 역할을 해주는 것이 그나마 낫겠죠. 만약에 미국이 떠난 자리에서 일본도 그 역할을 해주지 않는다면은, 아까 위에서 말했듯이 정말 이렇게 난잡한 세계, 그리고 무역 시장이 될 것이기 때문에 무역이 잘 되지도 않겠고, 무역하는 중간에 뭐 원유를 싣고 있는 그런 배들이 이동할 때 해적들이 그런 걸 납치한다던가 뭐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을 하겠죠. 미국이 해양 경찰 역할을 해주고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중국이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가지고 미국의 미국채를 다시 이제 매입을 매수하겠다. 이게 제일 좋은 시나리오긴 한데, 지금은 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제일 그나마 낫고, 두 번째로는 미국이 이대로 가다가는 그 기초통화국의 그런 원래 본인이 하던 그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것은 뭐 어떻게 바뀔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중국이 미국채를 다시 사줌으로써 이중 관계가 조금 풀리면은 이게 조금 더 길어지겠죠. 이렇게 지금과 같은 이런 시스템이 조금 더 길어지겠지만, 이것도 언젠가는 깨질 시스템이었던 거는, 이 시스템을 만들자마자 15년밖에 안 지났는데 벌써 이 시스템의 근간이 되는 미국 무역 흑자가 깨진 것을 봄으로써 이 시스템 자체가 원래부터 좀 잘못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깨지는 건 당연하지만 그 기간을 조금 미룰 수 있지 않나. 중국이 미국채를 사주면. 그 시나리오가 1등. 두 번째는 계속 미국채 안 사주고 미국이 이제 1등 제국자리 내려놓고, 그러면 이제 일본이 바톤을 받아서 하는 게 2등 시나리오. 제일 안 좋은 게 아까 말했던 난잡한, 아무런 중심 국가가 없는 그런 세상이 오는 거겠죠. 이게 오태민 작가가 말하는 거기도 하고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처음 영상 찍을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영상에서 웬만한 것들, 오태민 작가가 말하는 것들을 들어보면은, 그리고 제 생각과 저의 그런 경험 같은 걸 비교해 봤을 때, 오태민 작가가 뭘 말하든지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 같은 것보다는 훨씬 더 뛰어날 것이기 때문에, 내 말과 오태민 작가의 그런 생각이 다르다면, 나와 오태민 작가 생각이 다르다면, 이렇게 오태민 작가가 맞고 제가 틀릴 것입니다. 확률적으로 보면은 100개의 그런 다른 안건이 있다면 한 98개? 한 2개 정도로 치죠. 이런 확률 정도로 정말 오태민 작가는 똑똑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추앙한다던가 그런 건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 한 명이기 때문에, 물론 모든 그런 안건들에 대해서 이렇게 다 찾아보고 하는 건 정말 피곤한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과정을 밟아 나가는 건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뭐 오태민 작가가 말할 때 좀 이건 아닌데 싶으면은 좀 찾아보고, 또 이렇게 블로그에 글도 써보면서 생각을 정리하는 습관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되게 좋은 습관인 것 같고, 이런 습관은 투자를 할 때 엄청나게 좋은 그런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지 않고 특정 사람이나 집단을 일방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좀 방지해주는 역할을 해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이번에 그거 모비케랑 학파 시험을 저는 장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전형이라고 하나요? 그걸 봤었는데, 그 1차 시험은 합격을 했습니다만 턱걸이로, 2차 시험은 가지 않겠다고 이제 말을 남겼습니다. 이유는 거리 문제를 좀 깊게 생각을 못한 것이 가장 컸던 것 같고, 이런저런, 그죠, 제가 뭐 서울 살았으면 무조건 했을 텐데 여러 아쉬움이 남습니다만, 그럼에도 뭐 그 결정을 내리고 한 하루 이틀 정도 조금 우울했던 것 같은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래도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거에 최선을 다하면서, 또 다른 기회가 오면은 그때는 제대로 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영상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